네,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아이를 기르다 보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좋다 하면 이걸 했다가, 또 저게 좋다 하면 또 저걸 하죠. 지인 중에 독서 토론 논술이 좋다고 해서 학원을 끊고 아이를 보내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사고력 수학에 대한 또 중요성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고력 수학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시간도 마땅치 않고 하니까 얼마 안 다니던 독서 토론 학원을 또 끊어야 되나? 아니면 두 개 다 다녀야 되나? 고민하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도 조금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런 일들은 생활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집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저희 집사람 모두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작심하고 완전 제대로 하는 다이어트는 아니고요. 그냥 몸무게에 관심을 가지고 좀 늘지 않도록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거실 한쪽 구석에 체중계를 놓아두고 몸무게를 측정하면서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는 등 간소한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의 방식을 보니까 하루에도 체중계 여러 번 올라가고 측정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체중계 있으면 쓱 올라가 보는 거죠. 본인의 현재 몸무게라고 생각하는 수치를 두고 이걸 기준으로 계속 살이 빠졌는지 쪘는지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가 뭐 한 3, 400g이라도 줄면 살 빠졌다고 좋아하고 여기서 3, 400g이라도 늘면 또 걱정하고 싫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더라고요. 사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이어트에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조언을 했어요. 몸무게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도 매일 몸무게를 재고요. 당연히 몸무게를 잰 만큼 얼마가 늘고 얼마가 줄었는지 관심 있게 살펴봅니다. 이렇게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 왜 저는 와이프에게는 집착하지 마라, 일희일비하지 마라 라고 했을까요? 사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 모습은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속에 있는 디테일들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제가 집착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마라 라고 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측정 방식이 달라요. 저희 집사람은 아무 때나 측정을 하더라고요. 체중계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슥 올라가 보고 또 TV 보다가 눈에 보이면 갑자기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재어보는 식으로요. 반면에 저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딱 정해두고 일정한 방식으로 측정을 했어요. 자, 어떻게 했느냐? 매일 아침 딱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먹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체중계에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네, 바로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사람이 음식을 먹기에 따라서 1kg, 1.5kg, 심하면 2kg도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제한하지 않고 몸무게를 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배부르게 먹은 후에 재고 나중에 배고픈 후에 잰 다음에 살 빠졌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배고플 때 쟀다가 다음에 배가 터지게 먹은 다음에 살쪘다고 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무언가를 측정하려면 좀 일정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 용어로 변인 통제라고 하는데요. 변수를 주는 요인을 일정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섭취한 음식의 양은 몸무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몸무게를 그런 측정하는 시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딱 물 한 컵 마시고 화장실 다녀온 후에 재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큰 변수 없이 일정하게 잴 수 있죠. 심지어 저는 옷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잠옷은 벗고 속옷 한 장만 딱 입고 체크를 합니다. 겨울철에는 옷무게를 가감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몸무게 숫자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몇백 그램 늘면은 싫어하고 몇백 그램 줄면은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무계획적이고 감정적이어서 다이어트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역시 몸무게를 재고 숫자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다만 저는 그 변화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그 변화의 원인과
방향성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뭘 얼마만큼 먹었다. 그리고 운동을 안 했더니 얼마만큼 늘더라. 그리고 반대로 어제 많이 안 먹고 좋은 걸 먹고 운동을 했더니 얼마나 주는구나. 이걸 매일매일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감정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더니 혹은 단백질을 많이 먹었더니 어제 1시간 반 걸었더니 혹은 어제 하루 종일 그냥 누워서 쉬었더니 몸무게가 어떻게 변하는구나 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몸의 느낌, 배의 무게감이랄까요? 포만감이랄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오랜 기간 꾸준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체중계에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얼마 나올지 대충 알아맞힐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생활 습관과 내 몸의 감각 그리고 몸무게 사이의 관계, 이거를 계속해서 관찰하다 보니까 이제는 체중을 안 재고도 저의 체중을 100g, 200g 내외로 맞추는 그런 수준이 된 거죠. 몸무게에 집착하고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몸무게를 자꾸 재고 그 숫자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런 감정적인 반응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정하게 몸무게를 측정하고 왜 변하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원인과 방향성을 이성적으로 살펴봐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똑같이 몸무게를 재고 변화를 보지만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들이, 직관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런 태도와 관점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건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체중계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체중계 위에 마구 올라가고 그 변화에 기뻐하고 슬퍼하듯이 아이를 그냥 그때그때 내 생각 들 때마다 눈에 들어올 때마다 마구 평가하고 좀 잘한다고 막 좋아하고 칭찬했다가 좀 못하는 지점 보이면 또 금세 실망했다가 비난했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를 감정적으로 마구잡이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조금 더 일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수학 문제 하나 못 풀면 수학을 못하나 했다가 또 다른 문제 풀면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겠죠? 너무 성급하게 한두 개 보고 쉽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또 현재 상태에 집착하면서 너무 일희일비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아이는 분명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영어는 잘하는데 과학은 못할 수도 있고 사회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할 수도 있죠. 이럴 때 그 하나하나의 잘함과 못함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이고 우리 딸 수학 참 잘하네 이랬다가 너는 수학 점수가 왜 이러냐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어떤 요인으로 영어를 잘하고 어떤 요인으로 수학을 못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잘하고 못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잘함과 못함이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생각하는 거죠. 왜 영어는 잘할까?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되었을까? 수학은 왜 못할까? 어떻게 해서 못하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하게 된 요인을 찾아서 못하는 과목에 적용하고 못하게 된 요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또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몸무게가 쭉 느는 방향인지 아니면 그래도 쭉 줄고 있는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지처럼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이 늘 제자리인지 그래도 쭉 늘고 있는지 변하는 그 방향성을 봐야 하겠습니다. 아이의 수학 점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지 수학에 대한 아이의 태도가 바뀌고 있는지 이걸 꾸준히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1학년 때도 싫다 어렵다 했는데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싫다 어렵다 한다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냥 점수만 보면 열심히 해, 많이 해 이렇게 다그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변화의 방향성을 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거나 심지어 후퇴한다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아이를 잘 키우려면 좀 더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결과가 점차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결과를 불러온 원인은 무엇인지 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분명한 교육 철학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과 욕심 가지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한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일정하게 판단하고 체크, 그리고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부모는 흔들리지 않고 아이는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교육 철학과 목표, 그리고 그 방법까지 제가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